안녕하세요. 스틱맨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 먼 미래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누적된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의 해이자 청구서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마치 거대한 모순 덩어리와 같습니다. 뚫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이 두 거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형국이죠. 뚫으려는 창의 이름은 공급 부족이라는 괴물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착공 감소가 3년의 잠복기를 거쳐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막으려는 방패는 금융규제라는 철벽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세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단단한 장벽이죠. 이 두 힘의 충돌이 우리 지갑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데이터로 2026년 시나리오를 정밀 타격해봅니다. 먼저 공급 절벽의 실체부터 파헤쳐보죠. 아파트는 빵집에서 빵을 굽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호흡이 아주 긴 산업입니다. 즉, 2026년의 아파트는 2023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동산 PF 사태가 터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줄인 돈맥 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빌리지 못한 건설사들은 땅이 있어도 건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공사 현장이 멈춰 섰고 타워 크레인은 작동을 멈췄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공사비 쇼크가 덮쳤습니다. 시멘트, 철근, 인건비가 동시에 폭등하며 건설 원가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니 아예 수주를 포기해버리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잃어버린 3년의 결과가 바로 2026년 입주 물량 급감입니다. 특히 서울의 상황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는 매년 4만 호 이상이지만 2026년 예상 입주 물량은 1만 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새 아파트가 희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축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부유층만 가질 수 있는 한정판 명품이 됩니다. 사람들은 낡고 불편한 구축보다는 커뮤니티 시설이 완비된 신축을 열망합니다. 이 쏠림 현상은 공급 부족과 맞물려 가격을 자극하게 되죠. 자,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돈줄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두 번째 거인, 대출 규제입니다. 그 중심에는 악명 높은 스트레스 DSR이 버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서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강제로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도 예전처럼 8억, 9억 원을 빌릴 수 없습니다. 2단계,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한도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의 문턱을 높여 빚내서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에 시중금리마저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자 부담 때문에라도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공급은 없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대출은 막혀서 가격을 누르는 힘의 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 균형이 만들어낼 결과는 바로 거래 절벽 속의 양극화입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은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현금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은 시장에 진입조차 못합니다. 사다리가 걷어차인 세민이 중저가 아파트의 거래는 실종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희소성 높은 서울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사냥하러 다닐 겁니다. 결국 서울 강남,
용산 같은 핵심지와 지방 외곽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두 개의 다른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죠. 갭 투자의 시대도 저물어갑니다. 전세 가율이 낮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없이 갭 투자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매매 시장이 아닙니다. 2026년 서민들의 삶을 뒤흔들 진짜 뇌관은 바로 전세 시장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대출 규제로 누를 수 있지만 전세가는 규제로 누를 수 없습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이라는 야생의 법칙만 통하는 곳이죠.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건 시장에 새로 풀릴 전세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끊긴 수조의 물을 계속 퍼내는 격입니다. 게다가 임대차 입법의 4년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들은 시세대로 폭등한 전세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라 포비아 현상이 아파트 전세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공포로 인해 빌라나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죽고 아파트 시장만 터져나가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도 변수입니다. 분당, 일산 등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 수만 가구가 살 곳을 찾아 주변 전세 시장을 배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전세가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보합이더라도 전세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의 역습이 시작될 겁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지 못한 세입자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납니다.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여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기죠. 일부 갭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틈새가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규제가 여전하고 무엇보다 환금성이 떨어져 섣불리 덤비다간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별로 생존 전략이 다릅니다. 먼저 무주택자 여러분,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2026년 공급 절벽은 팩트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집값이 폭발하기도 어렵습니다. 무리한 영끌보다는 청약이라는 로또를 노리거나 경매 시장에서 급매물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금을 모으며 기회를 엿보세요.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에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기 전에 상급지로 이동해야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집이 팔려야 남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매도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에 움직여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분들은 가장 위험합니다. 2년 뒤 전세금 인상을 미리 대비하거나 아예 월세 비중을 높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자 지옥이겠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공급과 수요, 그리고 돈의 흐름대로만 움직일 뿐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스틱맨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복잡한 경제 고민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